지하철 6호선의 비밀.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 1989년 6호선 초기 계획에서 지금의 노선과 달라진 나머지 두 곳의 이유와 그래서 6호선이 못 지나간 곳은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호선은 신내역 부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로 다니지만 응암에서 봉화산역 구간에서도 사실 6호선의 초기 계획에는 지상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효창 공원암역에 이르는 구간이었습니다. 원래는 당시 화물 열차만 운행하는 정도로 그 활용성이 떨어졌던 용산선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6호선이 지날 계획이었으며 용산선 경로를 따라서 6호선 선로화역을 지상에 놓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용산선 부지가 끝나는 효창 공원암역을 지나서 지하로 들어가 삼각지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철도를 놓게 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때마침 지상으로 놓기 적절한 용산선이라는 공간이 있었으니 아주 안성맞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철도 부지로 철도청의 허가가 필요했고 처음에는 철도청에서 이 구간을 6호선 건설을 위한 철도 부지로 제공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6호선이 이곳을 지났더라면 월드컵 경기장역에서부터 대흥역 구간은 없었고 지금의 경의중앙선처럼 가좌역과 홍대 입구, 서강대역을 지났을 것입니다. 홍대 입구역, 신촌 오거리 부근과 가까이 지나게 되어 어쩌면 지금보다 6호선 이용객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이 경로를 지났더라면 월드컵 경기장 앞으로는 6호선이 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경의선의 복선 전철화 계획과 함께 용산선 구간의 활용 계획이 잡혀버렸고 여기에 더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역시 이곳으로 지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용산선을 이용한 철도 계획이 수립되어 결국 철도청에서는 6호선 건설을 위한 철도 부지 제공 계획을 취소하게 되면서 6호선은 이 구간으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 구간의 6호선 계획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으로 우회하는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현재의 월드컵 북로, 홍익로와 광성로를 지나 대흥역으로 이어지는 안이었습니다. 결국 노선 중복을 피하고 지하철 이용 편의를 보다 넓은 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첫 번째 안이 확정되어 마포구청역과 합정, 상수역을 지나는 지금의 노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6호선에 대한 중 하나였던 두 번째 안 계획 중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홍대 입구역 구간은 현재 계획 중인 대장 홍대선이 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나려니 합정역에서 마포구청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도로폭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질 구조상 터널 폭이 클수록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복층 터널이었습니다. 복층 터널로 놓게 되면 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적어져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만큼 역을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 예상 공사비가 단선 복층 터널로 만드는 것이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는 했으나 이런 지역 여건상 단선 복층 터널로 시공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렇게 공사하면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공사 방법을 복선 단층 승강장으로 바꾸게 되어 지금의 6호선 구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6호선 망원역을 가보면 승강장의 폭이 좁고 출구 역시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상당히 힘들게 출구를 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호선의 이 구간은 지금처럼 같은 층에서 타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김포공항역 9호선과 공항철도와 같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하게 되는 조금은 특별한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호선의 초기 계획과 지금의 노선과 달라진 부분은 한 곳 더 있는데 바로 동묘암역에서 약수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사실 6호선은 원래 지금처럼 동묘암, 신당, 청구, 약수역을 지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6호선의 초기 계획은 보문역과 창신역의 위치도 달랐고 창신역에서 크게 방향을 틀어 종로 5가역을 지나 동대 입구역을 지날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6호선을 서울도심 내부를 바로 통과하도록 만들 의도였다고 보여지고 만약 이렇게 지났다면 종로 등 서울도심부와 6호선이 바로 연결되어 그 이용 편의가 약간 더 상승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형은 6호선이 급곡선으로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노선을 만들자니 도심 구간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설치 시 이곳으로 지하철 노선이 과도하게 많이 지난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역시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과 같이 다산로를 따라 동묘 앞, 신당, 청구, 약수역을 두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신역에서 곧바로 직선으로 노선을 뚫어 동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안을 선정하여 지금과 같은 노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내부로 바로 연결하지 못하고 도심 약간 바깥을 지나게 되었지만, 노선이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뻗어 있는 데다가 도심 통과 노선인 1호선과 2호선, 5호선, 3호선과 균형 있는 환승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 문제가 생긴 곳이 바로 1호선과의 연계 문제였습니다. 원래 6호선 정거장은 현재 동묘암역 위치에 세우고 환승은 동대문역과 연결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즉 만약 이 계획대로였다면 6호선의 이 정거장의 역명은 동대문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6호선 정거장에서 1호선 동대문역 정거장까지의 길이가 300m가 넘어가 버렸고, 4호선 동대문역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무려 500m나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또 이 공사를 하려니 동대문역 부근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6호선 정거장과 동대문역과의 환승통로 설치 계획을 취소시키고 대신 1호선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사이의 정거장을 놓아 6호선과 환승시킬 계획을 세워 지금의 동묘암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호선 동묘암역은 인접한 다른 역에 비해 시설이 깨끗하고 승강장이 넓은 편이며, 동묘암역 전후로는 역간 간격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 동묘암역 정거장의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은 6호선 동묘암역이 개통할 무렵인 2000년의 일이었고, 1호선 정거장은 2005년이 되어서야 개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1호선과 6호선과의 환승은 6호선이 개통하고 약 5년 동안 불가능해서 1호선과 6호선은 총 3번 교차하지만 1호선 동묘암역 개통 전까지 1호선과 6호선의 환승은 오직 석계역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6호선과 1호선은 석계역과 동묘암역에서 두 번 만나지만, 사실 서쪽 구간에서도 6호선은 백범로를 지나게 되면서 남영역과 용산역 사이를 지나 6호선과 1호선은 서로 지나치지만 환승이 불가능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도 1호선과 6호선을 서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3년 서울역에서 구로역 구간의 삼복선화 계획과 함께 용산역에서 효창공원암역까지 별도의 1호선 지선을 놓고 효창공원암역에서 6호선과 환승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용산선을 경의선 전철이 지나가도록 확정됨에 따라 효창공원암역은 1호선 지선 대신 경의중앙선과 환승하는 역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1호선과 6호선을 살펴보면 도심 방면은 2호선, 4호선, 5호선, 특히 4호선이 유사하게 지나고 있어 그 불편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며, 노량진역 혹은 대방역 정도에서 6호선 연계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 정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비밀 두 번째 영상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사실 6호선은 개통하기까지 2기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지하철 6호선의 나머지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